오늘은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칠순을 넘긴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 효도하겠다는 눈물 어린 말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건 문 앞에서 들은 차가운 한마디, 당신이 누구냐였습니다. 배신 앞에서 무너진 어머니는 결국 직접 복수를 결심하는데요. 그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칠순을 눈앞에 둔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시렸어요. 난로를 틀어놓았는데도 마음속 빈자리는 따뜻해지지가 않더군요. 정순아, 너 이제 70이야.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며 창밖을 보다가 괜히 심장이 묘하게 철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나요? 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마자 내 눈앞에 울먹거리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후회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뭔 일이길래 애들이 이래 울어. 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엄마가 늘 해준 말들 이제야 다 기억나더라. 엄마 정말 미안했어. 그 말을 들으니 참았던 서운함이 녹아내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늦어도 괜찮다. 너희가 마음만 돌아온다면 그걸로 됐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기다려온 대답을 듣듯이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김이 올라오는데 그 따뜻한 냄새만으로도 가슴이 꽉 차오르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생활은 괜찮으세요? 나는 웃어넘겼습니다. 아이고, 나야 뭐 늙은이가 무슨 욕심이 있어. 너희만 잘 살면 됐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진지하게 날 쳐다보더군요. 엄마, 혹시 퇴직금 아직 갖고 계셔?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거야 있지. 왜?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들은 깊게 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많이 힘들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엄마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손을 모았고 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내가 애들한테 뭘 해줬나, 이런 죄책감으로 살아온 마음이 모두 그 순간 올라왔거든요. 그래, 내일 은행 가서 필요한 만큼 빼주마.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울며 외쳤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절대 배신 안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효도받는구나. 이제라도 내 인생이 따뜻해지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날 밤 혼자 불을 끄려고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식탁 옆에서 했던 전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응, 내일이면 끝난다고 했잖아.
알겠어.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 가잡고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이면 끝? 뭐가 끝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지. 하지만 그 작은 불길한 느낌 하나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그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희 이제 더는 갈 데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붉힌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그 손이 따뜻하더군요. 하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저는 두려움 같은 걸 느꼈습니다. 니들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해봐.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빚을 좀 졌어요. 생각보다 많이요.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얼마나 됐는데 그래? 제 질문에 며느리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퇴직하고 모아둔 생활비, 아껴 쓰며 채운 노후 자금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저 아이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무릎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게요. 제발 이번만.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엄마란 게 뭡니까? 나보다 아이가 먼저고 나보다 아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결국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약속해라. 다시는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을 한순간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요? 우리 살았다. 여보, 어머니가 도와주신대. 며느리는 제 손등에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저희 앞으로 효도만 할 거예요. 그 맑은 말이 제 가슴을 덮으며 묘한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나이 들면 믿고 싶은 말만 골라 믿게 되나 봅니다. 저는 그날 밤 통장을 혼자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다시 일할 수도 없고 이 돈이 내 마지막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의 웃는 얼굴,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손주들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늙었어도 그래도 엄만데. 자식 살리는데 돈 아깝다고 하면 그게 부모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통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의 전부다. 니들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약속해라. 이건 그냥 돈이 아니고 엄마 인생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정말 갚을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로 저는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 다 잘 될 거야. 얘들이 다시 일어서면 나도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사람처럼 대했던 마지막 날. 며느리가 짐을 들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에는 꼭 들를게요. 밥도 같이 먹고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눠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늘 걱정돼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단 4글자 추가된 말. 사랑합니다. 그 단어 하나가 제가 가진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했나? 그래,
내 자식이잖아. 효도한다 했으니 믿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참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아들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제가 아들 집에 찾아갔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번호키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서성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멍하니 문을 바라보던 제 머릿속에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잠시 후 그 말은 이렇게 바뀌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끝없는 배신의 어둠이 슬그머니 제 가슴으로 스며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과 약속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했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쓰라린 상처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연락이 끊긴 건 단순한 문자 답장이 늦을 때였습니다. 엄마, 오늘 좀 바쁘네. 나중에 연락할게. 그냥 바쁘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전화기를 붙잡고 수십 번 울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뭐지 설마 무슨 사고라도? 혼자 집안을 걷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릿속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 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설마 그 애들이 나를 이용한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치고 싶어 나는 다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정순아, 네가 너무 의심이 많아. 그냥 바쁘겠지. 며칠 후 아들 집에 전화를 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떨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바쁘다고 넘길 일이 아니구나. 결국 직접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손주들 생각도 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정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집 앞에 서자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번호키가 바뀌어 있었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뭐야, 누구도 없잖아.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아들 집 아들 부부 보셨어요? 이웃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난주에 한 번 봤는데 그 후로는 못 봤네요. 이상하네요. 요즘 들어 안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도 잠겨 있고 이상한 기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효도하겠다고 울던 그 얼굴은 그냥 연기였던 걸까? 그때부터 마음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배신감,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열쇠 바뀐 거 확인했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 평생 모은 돈과 믿음은? 그 후 며칠간 나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이면 아들 부부가 문 앞에서 웃으며 돈을 받는 장면이 떠올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들은 소식이 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남자랑 다닌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계속 비밀로 했대요. 그 소리를 듣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들이 나를 이용한 거야? 마음속에서 작은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길은 곧
배신과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번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칠순을 앞두고 내 평생 모은 걸 저 애들에게 다 주고 믿었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쓰라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내가 지켜야겠어. 배신한 그들에게 반드시 되돌려주겠어. 며칠간 아들 부부와 연락이 끊긴 후 마음은 갈기갈기 찢긴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문자와 카톡을 보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어. 직접 가야겠어. 손에 지갑과 열쇠를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낯선 기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문이 잠겨 있지는 않겠지? 문 앞에 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번호키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혼잣말을 하며 몇 번이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불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마 일부러?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 같은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듯 그 소리가 나를 꿰뚫는 듯 했죠.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지? 결국 옆집 이웃에게 소식을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 보셨어요? 이웃은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지난주까진 봤는데 그 이후로 못 봤어요. 요즘 이상하다고들 하네요.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평생 모은 돈까지 다 준 건 이거였단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스쳐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 부부가 내 눈앞에서 웃으며 내 돈을 챙기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나. 칠순 되도록 뭐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속였다 진심으로 울었던 그 얼굴도 전부 연기였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 평생, 내 돈, 내 마음 누가 감히 이렇게 짓밟아? 반드시 돌려받을 거야. 침대에 누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준비할 거야. 아들, 며느리 반드시 내가 끝을 보여줄 테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결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아들 집 번호키가 바뀌어 있고 연락은 끊기고 이웃들마저 눈치를 보는 상황.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거의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은 한없이 무겁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남자랑 다닌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날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 요즘 뭐 한다는 얘기 들었니?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며느리 요즘 남자 만난다는 소문이 진짜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였던 거야?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이야? 후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니 미안하지만 그 남자가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숨이 턱 막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간의 아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앞에서 울며 불며 효도 약속을 하고 내 돈을 가져간 뒤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들은? 내 아들은? 아들은 집에도 잘 안 들어간다더라고요. 술집에서 많이 보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고 있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너는 왜 내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니?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베개를 붙잡고 우는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 뒤에는 차갑게 굳어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그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다음 날 나는 사실을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잔액이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요. 은행 직원은 제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좌 이체가 반복적으로 됐고 대부분 비트코인 구입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효도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들이 마치 독처럼 스며들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짓밟았는지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복도,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난 뒤의 냉정함.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을 때다. 가는 길에 이웃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며느리 다른 남자랑 이 근처 카페에서 자주 봤어요.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저도 2번이나 봤어요. 아들분 말고 다른 분이랑 얼굴도 가까이 대고 웃고 그런 모습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충격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는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당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짓밟고 내 마음을 버린 그 아이들에게 나는 반드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나는 복수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한다. 며칠 동안 나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들 부부가 내 돈을 챙기는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고 손주들이 놀던 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침대 위를 서성였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수십 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져 혼잣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네 일 때문에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나는 후배와 약속한 카페에 나갔습니다. 커피잔 앞에 앉았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마음은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후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건 아들 부부가 언니한테 숨긴 진실이에요. 봉투 안에는 사진과 메시지 캡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이 있었고, 놀랍게도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 아들은 피해자였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느꼈던 모든 배신감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건 아닐까?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혼자서 계획한 거예요.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언니를 이용해서 돈과 재산을 자기 목적대로 쓰려던 거예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냉정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한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으로 복수 계획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과 거래 기록을 조사하고 며느리의 계획과 움직임을 추적하기. 그리고 아들을 보호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며칠 뒤 나는 아들 집 주변과 며느리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행동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느낀 건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계획을 파악하는 기쁨과 이제 복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설렘이 마음 한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오래 숨겨져 있던 본능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손짓, 아들의 무심한 눈빛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단지 속았을 뿐 배신한 장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슴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의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이용하고 배신한 며느리에게 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며칠간의 관찰과 기록 끝에 나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아들이 모르게 며느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녀의 행동을 증거로 남기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며 며느리와 아들이 내 앞에서 방심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들이 나를 이용한 만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고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거리의 불빛 사이로 손주가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됐구나. 모든 계획은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그 순간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내가 배신과 상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의 권리와 삶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감정의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냉철하게 복수를 실행하겠다고.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내쫓았던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울기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 나이 이른에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가진 마지막 수단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 사람을 믿어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관찰하는 것. 며느리와 아들이 방심한 것이 오히려 내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지나치게 상냥한 말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면 더 든든하고 좋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에 속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나도 힘닿는 데까지 도울게. 그 말에 며느리는 입꼬리를 아주 얇게 그리고 길게 올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나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는 의외로 금방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무심하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명에 저희랑 같이 돌릴 생각 있으세요? 뭐라고? 내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는지 며느리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아니,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번거롭잖아요. 같은 가족인데 명예 돌려놓으면 어머니도 더 안전하고요. 안전?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경제적으로 무지하고 법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쉽게 속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정. 그리고 그들은 나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좀 생각해 볼게. 나는 부드럽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나에게 종이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세 식구 이름으로 같이 묶는 서류예요. 그 서류엔 온갖 복잡한 용어들이 섞여 있었지만 눈을 굴려보는 순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는 서류. 내가 서명만 하면 그들은 나를 내쫓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며느리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건탐욕이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칼을 들었지 그렇다면 나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살아남기 위한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 건 잘 모르니 너희가 좀 도와줘. 며느리는 순간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 표정 뭔가를 확신한 사람의 표정.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은행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다오. 중요한 서류를 하나 더 찾아와야 하니까. 그리고 집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집과 연금에 대한 지금의 나만 아는 결정적인 조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 그 서류를 확인한 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내일 은행 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웃음은 겉보기엔 온화했지만 안쪽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그대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모든 걸 정리하자꾸나. 그러나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그녀가 쳐놓은 덫보다 더 큰 함정을 그녀 밑에 파놓았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한 번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오랜 배신에 대한 답을 건네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래된 집 천장에 비친 그림자가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 너희가 만든 덕 그걸 그대로 돌려줄 차례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눈물보다 차분함이 먼저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끝낼 거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명의의 집, 모든 기록, 그리고 며느리가 몰래 사용한 증거들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녀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교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 아마 너희가 예상 못한 거예요. 손에 들린 문서를 펼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이게? 그녀의 말은 떨렸고 아들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준 돈과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 너희가 마음대로 한 증거가 다 있어요. 이제 내가 결정합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잠시 필요한 거였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정리할 차례예요. 그 순간 은행 직원에게 미리 준비해둔 모든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 거래 내역, 통장 이체 기록, 그리고 그녀가 내 돈을 빼돌리려 한 흔적들. 은행 직원은 차분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기록대로라면 모든 권한은 어머니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만 지켰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은행 밖으로 나서자 며느리와 아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명예 그대로, 내 통장, 내 돈, 모두 내 권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속이려 한다면 법과 기록으로 다 막을 겁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갚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키고 배신을 증명하고 다시는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끝났구나. 손주가 뛰어노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배신을 준 사람들은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후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용서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